오늘은 혈관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치매학회 교육이사 최성혜입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인하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혈관 치매는 크게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치매와 대뇌의 소혈관 질환에 의한 피질화 치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후에 발생하는 혈관 치매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뇌출혈 후에 발생하는 혈관 치매가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 후에 발생하는 혈관 치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병원들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뇌졸중 후에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5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또 뇌졸중 후에 치매까지 발현하는 경우는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졸중 후에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인지 저하가 있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면 뇌졸중 후에 치매가 발생할 유병률은 40%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과연 뇌졸중 후에 치매가 잘 생길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역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뇌졸중 후에 치매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여성에서 많고요. 학력이 좀 낮은 분들에서 뇌졸중 후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인지 저하가 있었던 분들은 뇌졸중 후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출혈성 뇌졸중이 혈관이 막히는 경우보다 치매로 발현될 확률이 높고요. 반복해서 뇌졸중이 온 경우에도 뇌졸중 후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오른손잡이에서는 왼쪽 뇌가 상당히 중요한데 왼쪽 뇌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 오른쪽 뇌에 발생한 경우보다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뇌졸중이 오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고요.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선망이 왔다든가 폐렴 같은 감염이 생겼다든가 경련이 발생했을 때는 뇌졸중 후에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 치매는 머리에 작은 혈관들이 반복적으로 조금씩 막히면서 발생하는 피질화 혈관 치매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뇌의 백질이 허옇게 보이고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뇌가 손상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질화 치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피질화 혈관 치매는 서서히 진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해서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고요. 조금씩 보행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발음이 나빠지고요. 사례가 걸리게 됩니다. 또한 성격이 변하는 것이 또 특징적인 증세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억력은 유지되어 있지만 전두엽 기능, 앞쪽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성격이 변해서 조급증을 보이거나 화를 잘 내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혈관 치매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약물 치료를 하고요. 또한 뇌졸중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병, 흡연, 감과 같은 이런 혈관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혈관이 너무 많이 좁아져 있다면 스텐트를 한다든지 경동맥 내막 절제술 같은 시술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를 잘 낸다든지 조급증을 보인다든지 참을성이 없는 이런 이상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은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치매는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 치매와 뇌의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발생하는 피질화 혈관 치매가 있습니다. 이런 혈관 치매를 예방하고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뇌졸중의 재발을 방지하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졸중을 자꾸만 발생시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과음과 같은
이런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